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교육 정책 1 미래 부분에서 두 번째 주요 과제인 지역교육 협력 강화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1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에는 임태희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핵심 엔진을 지원하는 두 가지 이 보조 엔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그 첫 번째가 에듀테크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2023학년도에 하이러닝이라는 학습 관리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합쳐진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4, 중1, 고1 이렇게 국영수사과 5개 과목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이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학년씩 더 위로 초등학교는 4, 5, 중학교는 1, 2, 고등학교도 1, 2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됐었고요. 연구 선도학교 같은 경우도 한 350개 교가 올해는 지정이 될 예정인데 그 정도면 관내 초중고의 전체 학교 수의 1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감님이 에듀테크에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이 에듀테크를 통해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 기초 역량을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올해는 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보조 엔진인 지역교육 협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원래는 이 지역교육 협력 강화가 아니라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지금 지역교육 협력이라는 것이 1-2-2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안에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큰 타이틀로 하나 빠져나왔다. 그만큼 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학생 중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역교육 협력이 굉장히 강화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 계획의 변경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기 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추진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 공유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 전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역별로 한 7억 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 여기서 가감은 있겠지만 이 예산이 지역 단위로 내려오고 이 안에는 우리가 2023학년도, 24학년도 비교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이 이룸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마 포함될 거다 그랬잖아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기 대학 경기 이룸학교 가 들어있고요. 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 이룸학교와 이룸대학과는 다르게 공유학교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선정했었거든요. 뭐 용인도 있었고 여주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다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공유학교 특화 모델 연구 선도교육지원청 운영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걸 새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선발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현해내고 이제 예산까지도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이에 맞게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정한다 그래요.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협력 온라인 시스템 구축.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신년사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양방향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전엔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원클릭 시스템이죠. 우리 꿈길처럼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언제 가서 어떤 교육 활동들을 제공받는지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꿈길이 갖추고 있잖아요. 공유학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25개 교육지원청이지만 전에 경기교육기본계획 같이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31개, 6개의 이 통합지원청을 별도의 지원청으로 빼내겠다. 그럼 총 31개 지원청이 되잖아요. 31개 지원청에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모두 연결을 하게 된다면 통합적인 경기도만의 지역교육자원 지도가 완성이 되고 또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뒤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작년에 보면 이제 지역 맞춤 공유학교 운영 나와 있는데 제가 성과는 따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도 사실은 없었고 시범지구 같은 곳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공유학교의 거점 시설들을 뭐 찾아낸다던가 특히 이런 시범교육지원청에서 파일럿 형태, 이건 실험의 형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유학교와 관련된 뭐 홍보를 통해서 뭐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룸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늦게 통과가 되면서 2학기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맞춤 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이 경기 공유학교 운영 중에 첫 번째 추진 과제가 지역 맞춤 공유학교 운영인데 31개 시군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역마다 자연환경,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에 문화적인 자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교육 자원들을 발굴하고 또 개발해서 이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이 공유학교 운영 현안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함께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권역별 네트워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라는 그 정책 용어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숙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의 개별 맞춤 교육을 위한 중장기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 활동들, 학생의 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고 교육 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학교 밖에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어,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순히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부분, 올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본, 심화, 전문 과정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학생 맞춤형 교육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맞춤형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학교 운영 안착을 위한 질 관리. 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교육청 수준에서 각 지역별로 공유학교와 관련된 계획과 그리고 실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보면 평가 지표를 개발한대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교육이 올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셨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데이터 기반.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학생들의 학력, 역량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내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지역별 공유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하반기에 성장 나눔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고 또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학교가 지역에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학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런 이룸대학 같은 경우도 공유학교의 통합 플랫폼에 이제 적용을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중3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진학과 관련돼서 강좌를 더 많이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존에는 꿈의 대학 그리고 꿈의 학교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검증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강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 밖 학점과 연계를 해서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데 이제 적용을 더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 밖에서 학습한 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학점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학점화되는 과정이 일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에는 20학점은 안 되고 10학점은 넘는 부분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려 나간다면 학교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경기 이룸학교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운영자들을 주제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 그리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의 진로 탐색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보통 체험 중심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까지도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끊김없이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이 편리한 거점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전의 정책 용어로 말하면 몽실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실학교는 뭐 폐교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옮기기 전에 구옥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몽실학교, 지금은 이것도 이제 이룸학교에 편성이 되었고 공유학교 부분으로 이제 이런 거점형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점형 캠퍼스를 활용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이 거점 시설에 가서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거점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다른 유관기관과 이런 협력을 맺어서 인력이나 공간,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학교 교육 과정을 학교 안에서만 하기 어렵다 보니까 학교 밖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밖의 기관에서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 공간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뭐 안전사고나 혹은 학교 시설의 이 고장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방이 쉽지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경기도교육청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도 늘려가겠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학교 관련된 그 특화 모델 연구개발 선도교육지원청을 이번에 새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2023학년도 6개를 뽑았는데 지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선정을 해서 지원청당 2개의 특화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청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공유학교 운영과 관련된 두 번째가 공유학교 운영 통합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별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는 도교육청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지역별 온라인 플랫폼을 각각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아직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2023학년도에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천 같으면 뭐 도자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양평 같으면 이제 수상센터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발굴하는데 2023학년도 시간을 썼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최소 뭐 5시간, 오차시 이상의 그런 학생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원들을 발굴해서 목록화하고 이제 올해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교에서 그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예로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역 맞춤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지역별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이용이 편의하도록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모색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온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훨씬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수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다양화와 관련된 혹시 면접에 질문이 나온다면 선생님 교과와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공유학교, 이런 교육활동을 하는 공유학교와 연계한 수업들을 토대로 학교 안에 이 배움과 학교 밖의 삶이 연계될 수 있어서 이 삶과 맥락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 협력 강화 정책일 이 미래를 열어갑니다의 두 번째 주요 정책인 지역교육 협력 강화의 두 번째 주요 과제가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역교육 협력과에서 운영하는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지원과와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외의 이 기관,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지역교육 협력과 보면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그래서 추진 방향이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연계 학교 교육 과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1개 시군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 운영. 사실은 여기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미래교육 협력지구. 음, 이게 뭐냐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안에 있는 31개 시군이 MOU를 맺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예산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예산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합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근무할 때는 아마 2019년에 처음으로 그때는 혁신교육지구였거든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할 때 김포시에서 한 30억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5억 해서 한 35억 정도로 그 당시 김포에 한 80개 정도 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35억으로 80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기억이 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당시가 굉장히 이 보이콧 재팬이라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을 때인데 각 학교에 이런 역사 문화 동아리들을 선정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 인물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그런 탐구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이제 계획서를 보고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게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사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학교 자치라던가 아니면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라던가 이런 일상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지원되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 기본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 미래교육 협력 지구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 기여하거나 혹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게 올해 내년까지 올해와 내년까지는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지원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래교육협력지구도 그렇지만 이 교특회계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79%인가 하는 지방재정금에서 딱 그만큼을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교육지원청에 몇 퍼센트를 줘라라는 조례나 법령은 없어요. 따라서 이 지자체장이 어떻게 교육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지자체에서 학교의 시설이나 이렇게 성과가 바로바로 드러나오는 것들을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학생의 교육 활동이나 학력 신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하드웨어였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나오기가 어렵거나 학교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청이나 군청에 있는 교육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협력을 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시설과는 이제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 돌봄 환경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가 책임 교육 돌봄 시스템 완성을 위해 학교 복합 시설을 활용하겠다. 뒤쪽에 이제 방과후나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 학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바로 늘봄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이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이 아침 이른 시간과 퇴근해서 오는 시간인 한 8시까지 그 돌봄의 공백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늘봄 사업을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뭐 2개에서 4개 학교 정도가 이런 것들을 운영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 특성과 학교 교육 환경을 고려한 학교 복합 시설 유형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여기도 성과는 좀 넘어가고 추진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학교 이 미래교육협력지구가 2025년에는 이 공유학교에 이렇게 포함되는 형태로 계획서가 나왔었거든요. 2023학년도에는. 근데 올해 계획은 제가 살펴보진 아직 못했지만 큰 기조는 중장기 계획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 공유학교 통합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원클릭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예산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사실은 이 미래 부분의 첫 번째 에듀테크 활용한 학력 향상에서 교육 격차 해소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에듀테크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 교육 자원을 발굴해서 이 학교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종료되고 나서 바깥으로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요. 두 번째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앞서 얘기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이나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배움터를 조성을 해서 함께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의 용어를 좀 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공원. 작년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그랬어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학습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학교가 어떻게 꿈꾸는 거는 학생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그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언제든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 미래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역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성장 관리를 하는데 앞서도 공유학교와 관련돼서 권역별 네트워크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권역별 네트워크 있었고요. 이 질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기반 평가 성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질을 관리하고 이러한 모든 정책 사업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사업이거든요. 10년이 다 돼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만큼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홍보하고 이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육 과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능동적인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와 담당자가 지정해서 정례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만남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 똑같은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 체제 구축 중에 두 번째가 학교 시설 복합화죠. 학교 시설 복합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도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학교 복합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학교를 짓게 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 관련된 것만 짓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짓냐면 자, 학교를 이렇게 지었죠. 그럼 여기에 스포츠 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을 짓습니다. 여기 스포츠센터, 학교.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체육을 할 때 여기서 하다가 또 점심시간 되면 여기 가서 책도 빌려보고 하다가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감싸고 있는 게 뭐죠? 지역사회입니다. 그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한다던가 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고 또 이 학교의 공간도 개방을 해서 이 평생교육 강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제 매년 40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학교의 여유부지 또는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 돌봄, 예를 들면 뭐 늘봄 센터를 만들어서 이 유휴 공간에다가 아이들의 돌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들을 만들어서 학교 아이들도 쓰고 또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학교가 이제 공교육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학교라는 것이 지역의 학습센터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 1-1, 1-1 지금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기교육정책 제1정책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의 두 번째 주요 과제 지역교육 협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공유학교 운영과 지역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왜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면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생 교육의 다양성을 학교가 온전히 수용하고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화, 다른 말로 하면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경기교육에서는 지역교육 협력이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정책이 공유학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미래교육 협력지구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에요. 이런 기조를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하고 오늘도 목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 댓글로 이걸 기다리시겠다고 한 선생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제가 저버리지 못하고 충분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꾸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와 관련된 고시도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직접 다 만들어서 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잘 만들어진 자료들을 좀 찾고 있어요.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경기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라는 1번 정책의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과 지역교육 협력 강화라는 양대 보조 엔진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제 설명이
아주 충분하진 않거든요.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내용 읽어보시고 다른 계획서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전문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임용 2차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모든 단어들을 숙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향성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인성, 경기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기초 인성과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생각해 본 건데 내년에 경기도 교육은 국제교육과 함께 간다 그랬어요. 세계와 함께. 근데 거기에 화두가 된 것이 멈춰야 될 것, 지속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함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멈춰야 할 것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속해야 될 것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교육청의 아주 좋은 정책들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게 왜 지속되어야 하고 이게 세계 속에 자랑이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예비 경기교육 가족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격려의 말씀도 이렇게 아픈 목도 영상을 찍게끔 만든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부,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읽고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